네, 저희 오늘 2부 김충현 수석연구원님 와 계시고요. 제가 자료를 방금 전 전달받아 살짝 봤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갑니다. 조금 네. 상당히 혁신적인 글로벌 의료기기 관련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최근에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메이저 IB들이 그 피난처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섹터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관련된 섹터들은 경기 침체 구간에서 상당히 방어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좋은 기업 한번 공부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과 함께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주 좀 찾아주시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굉장히 좀 섹시한 기업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되게 재밌는 기업이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이해도 아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업황 전반이나 섹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눠주신 네네. 거군요. 사실 뭐 오늘 앞전 1부에서도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런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럴 때 이제 사실 시장이 약할 때 방어적 성격으로 의료기기 섹터 굉장히 좋은 섹터고요.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가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크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 주제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아마 또 그러면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많이는 못 들어봤을 만한 완전 좀 네. 신선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얘기 나누시기 사실 뭐 의료기기 기업은 대부분 분들이 큰 기업이라는 잘 모르시는데 이 기업은 상장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의 모르실 것 같고요.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에서 이제 이 기업이 뭐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쇼크웨이브라는 기업입니다. 쇼크웨이브요. 쇼크웨이브? 네. 오, 신선한데요. 쇼크한데요, 진짜. 네, 네, 네. 네,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기업을 이해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러니까 아마 그 저희가 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때 치료를 할 때 담석을 깨는 치료를 할 때 세석술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피버팅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혈관에 저희 이제 아침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면 그 동맥경화, 뭐 죽종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신 질병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혈관에 이제 노후화된 노폐물이 쌓여서 이게 이제 마치 죽처럼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처럼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석회화되는 질병이에요. 그러면 혈관을 좀 막겠죠. 그러면 혈관 이제 혈액이 통과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데 그런데 활용하는 이제 기기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뭐 복잡한 그림 같지만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혈관 안에 하얗게 생긴 게 이제 석회화된 이제 죽종입니다. 이제 플라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이게 혈관을 좁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혈관 안에 굉장히 미세한 카테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쇼크웨이브, 이제 음파를 발생을 시켜서 이 석회를 깨버리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네. 그 동맥경화라는 질환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쇼크웨이브의 이러한 기기 이전에도 동맥경화를 수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는 시술인데요. 네.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초기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 출시가 이제 18년 정도, 17에서 18년 정도 출시가 됐는데 올해 BEP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BEP를 넘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걸로 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그런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가 얼마 되진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해외 기업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위 FCF라고 부르죠. 잉여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적으로 현금이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그 변환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회사에서 얘기하는 가이던스가 작년 대비해서 매출 기준으로 90%가 이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곡점을 맞고 있는 회사고요. 그 덕분에 레버리지 효과가 나면서 이익률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이 특이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재밌는 기술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쓰이면서 이것이 실적으로 잡히는 회사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약간 2022년 올해 들어서 주가 그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보통 의료기기 기업들은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 개선에 맞춰서 주가가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주가 레벨을 보면 사실 이제 20배가 아직 안 됩니다. 19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글로벌 피어를 보면 아직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물론 주가 절대적인 수준은 많이 올라갔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고 오늘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네. 기업들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면 보통 멀티플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멀티플은 좀 만만한 수준이네요. 20배 미만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성장주들이 그런 패턴을 보이지만 먼저 주가가 슈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따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또 내리고 그다음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랐죠. 네. 근데 또 실적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에 이제 EPS가 올라가면서 이제 퍼가 또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뭐 성장주들 보시면은 뭐 50배, 100배 이런 기업들, 뭐 최근에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의료기기 기업들은 좀 편안한 기분이 좀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느낌을 이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설명을 해주신 아까 전에 이제 여쭤보신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보면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이 기업에 있었던 기존 치료법은 뭐고 그럼 그거 대비해서 얘가 뭐가 장점이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면 이건 아마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초기 이런 이런 동맥경화나 죽종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나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석회화되기 시작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제 치료들을 좀 어렵게 해요. 네. 그러면은 얘를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안으로 이 카테터라는 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풍선이라는 건데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풍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쭉 하고 넓혀서 이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선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 또 스텐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쇠로 된 이제 어떤 이제 그물 같은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시술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 인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런 그 석회화된 플라크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제일 이제 그 좋은 표현이 이제 짜부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눌러서 넓히는 거거든요. 네. 원인이 해결된 거 아니고 그냥 네. 대처해 놓는 거네요, 저건.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 천공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그렇게 넓혀놨다가 하더라도 재협착이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이 이 그 석회만 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기술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음파 기술인데요. 구체적인 뭐 기술적인 건 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선택적으로 그 석회를 깰 수 있냐라고 하면 모든 인체 뭐 장기들은 거기에 반해 이제 임피던스 값을 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리에 따라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석회에만 작용하는 임피던스 값에 맞는 음파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탕 터졌을 때 혈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석회만 딱 깨버리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만약에 동맥경화가 됐고 그게 석회화되어 있으면 그 석회를 제거해주는 기술은 이 기업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기존의 기술과는 확연히 다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제 신장 그 결석에 치료를 할 때 쓰이는 이제 쇠석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원래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피보팅한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특허나 이런 것도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하는 회사는 이제 이런 이 회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의료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임상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기기 기업들을 보면은 마치 이제 바이오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임상 시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임상 데이터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그 시술법이 있지만 그 기존 시술법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이다라고 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임상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장비들은 의사가 시술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의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없던 시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쨌든 뭐 천공이 나고 저협착이 나던 풍선이나 스텐트 같은 요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대신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이 마케팅적으로 되게 힘든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의사로 하여금 전혀 낯설지 않은 그 사용자 경험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카테터인데 기존에 시술하는 그 풍선 카테터나 아니면 스텐트를 집어넣는 카테터와 이 기기의 카테터가 굉장히 유사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술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네. 기존에 시술하듯이 시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이제 풍선 카테터인데 거기에 이제 음파가 나오는 그런 장비가 달려 있는 카테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저인 닥터의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낯설게 느껴지지 않겠네요. 그런 네. 사용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출시하고 나서 급격하게 그 실적이 오르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강점이 있는데 저는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배워왔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익숙했던 그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 회사의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보시는 분들이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이 지금 중국 쪽 이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좀 심했고 아마 마음 쓰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 산업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이 프라이싱 제도가 보통 수가라는 형태로 이제 건강보험사가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단일 공보험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임플란트 이제 VBP라고 하는 대량 구매 제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국내 임플란트 주들이 굉장히 출렁했는데 왜냐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VBP 정책을 보면은 가격을 한 80에서 90% 깎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되게 됐던 거죠. 뭐 요거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그만큼 이쪽 그 의료 산업에서는 이 프라이싱 제도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또 다른 예가 이제 작년에 그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가 또 새로 나왔었죠. 네. 아두햄이라고. 네. 그런데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라는 굉장한 섹시한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도 시장에서 잘 안 팔리죠. 가장 큰 이유가 또 결국 의료 수가죠. 네. 보험 정책이죠. 그래서 그만큼 보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프라이싱을 어떻게 해주냐가 이런 그 의료 장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제품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책을 크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가산 수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시술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얹어준다는 거죠. 그런 시술이 그런 정책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수가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그 풍선이나 스텐트 같은 그런 시술들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 시술보다 지금 이 쇼크웨이브 시술이 더 가격이 낮았어요. 근데 그거를 가격을 올려줬습니다. 말초혈관 제품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이 제품을 썼을 때 돈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럼 더 유리해지겠죠. 네. 그래서 제품 가격이 굉장히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럼 그게 언제 바뀌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맥혈관용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말초혈관용 제품이 있는데 동맥경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1년 하반기 때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말초혈관 제품 같은 경우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 안 된 거죠. 네. 기존 수가가 바뀐 게. 네. 그러면 이 혜택이 그러면은 적용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두 개가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점은 비슷합니다. 네. 네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어차피 동맥경화라는 질환에 있어서는 기존의 치료법보다 이게 월등히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네. 어떻게 보면 뭐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냥 대처해놓고 보완해놓은 정도 이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 거니까 게다가 수가까지 좋으면 분명히 이게 게임 체인저로 성장하게 될 건데 결국 투자자로서 볼 때는 그럼 동맥경화 이 기술이 적용받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켓이 얼마나 큰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동맥경화라는 질환이 마켓이 큰 질환인가요? 엄청 큰 질환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또 잘해주셨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말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역시 핵심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인체에 흘러다니고 있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혈관 안에,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 혈관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는 말 그대로 이제 동맥 쪽 질환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동맥이 아니라 우리 말단들 사지 말단에 들어간 영역은 말초혈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 회사는 여기 혈관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혈관 전체가 이 회사의 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유병률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실질 가능한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죠? 이게 한 6조에서 7조? 네, 7주 정도.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 되는 시장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게 이제 2018년부터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요걸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침투율은 8에서 9% 정도 보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계속해서 아직 업사이드 포텐셜은 훨씬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혈관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추가될 때마다 또 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꼭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침투율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들어왔을 때 템이 올라가는 그렇게 두 가지 꼭지로 보실 수 있죠. 네. 사실 위원님께서 의료기기 시장을 정말 깊게 보시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런 동맥경화나 아니면 뭐 심장에 들어간 의료기기나 이런 업체들이 의료기기는 경쟁이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서 그 기업이 위너 테이크솔로 시장을 다 가져간 경우가 종종 있나요? 종종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보통 그런 의료기기 시장은 치열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인가요? 기술적 진입 장벽 플러스 이게 일종의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설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기가 들어가게 되면 기술적인 것도 물론 해자가 되지만 두 가지의 더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사들이죠. 의료기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의약품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의사들의 일종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 처방하고 나면 처방 이후의 과정을 관여하지 않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시술 과정에 의사가 개입이 돼서 다 시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했었던 기술이나 자기가 했었던 도구는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해자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장은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런 기술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임상 데이터로 증명이 된다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사용되는 기기들은 결국엔 임상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이것도 신생 기업들은 사실 뛰어넘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해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런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치면은 우리가 뭐 소위 뭐 아도 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영역은 두세 개 업체들이 가져가는 그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의료기기를 보실 때 의료기기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결국은 헬스케어는 건강 관리를 기기나 시술로 할 거냐 약으로 할 거냐 단순하게 하면 이거거든요. 그럼 약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의료기기만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의료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따라서 경쟁이 자기들끼리는 치열하지 않고. 네. 심장이나 이런 심혈관 쪽은 의약품이 개발이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실제로 약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영역들 굉장히 또 많은 영역이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몇 개 회사가 다 차지합니다. 네. 뭐 메드트로닉,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초기 회사긴 하지만 이쪽 시장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총이 14조밖에 안 돼요. 물론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메가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템에서 침투율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침투해 올라간다고 하면은 실적이 따라가면서 저는 충분히 여기서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 저희가 약간 낯선 영역이지만 가끔 듣는 브랜드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그 경쟁자가 새롭게 잘 등장 안 하더라고요. 뭐 복강경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 또 원탑 브랜드가 되고 나니까 경쟁자가 별로 이름을 듣기 힘들고. 그냥 그게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쇼크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시장의 마켓 셰어가 현재 9% 정도라고 하면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면 뭐 이게 30% 40% 정도까지도 거의 과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네. 미래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의료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술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 요법으로도 쓸 수 있지만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혈관을 넓혀주는 게 이 회사의 그 엣지거든요. 그러면은 혈관을 넓혔을 때 효용을 받는 다른 장비들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지금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게 그 그러니까 물론 다 낯서실 거예요. 어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그 좌심실 이제 보조 장치 분야에서는 또 원탑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랑 결합을 해요. 왜냐면 이 회사 장비를 넣으려고 하면은 심장 안으로 또 이 장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비가 꽤 물론 작지만 큽니다. 그럼 넓혀주는 거를 이용하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혈관을 통해서 인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회사들이랑은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 회사는 또 단독요법이 아니라 병용요법으로서 또 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아 저도 사실 쇼크웨이브라는 게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네. 위원님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이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약간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 것 그래서 같은데. 이런 유사한 기업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영역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을 보시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EW라는 티커인데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비교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심장에 들어가는 인공 판막을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7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회사도 분명히 스타트업이었었거든요. 작은 회사였었고. 근데 계속해서 몇십 년째 계속해서 해자를 쌓고 10백억까지 됐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70에서 80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같이 커간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시총도 같이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쇼크웨이브는 약간 혈관에 특화된 약간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의료기기 시장에 사실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저에게 진입 장벽이 있는데도 위원님이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저 지금 듣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같이 약간 좀 무식한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 아까 말씀하신 EW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쇼크웨이브가 속하진 IHR하고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ETF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 가져가는 것도 뭐 엄청 좋죠. 좋은 겁니까?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예. 좀 업황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예, 드리면 사실 지금은 의료기기가 엄청 좋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상반기를 보면은 그 전체 헬스케어 시장에서 뭐가 좋았냐면 딱 빅파마만 좋았습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었거든요. 금리는 올라서 바이오텍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빅파마는 이제 그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팔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헬스케어 안에서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같은 시국에 사실 의료기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그 의약품 가격도 낮추겠다는 정책들 시행되고 있죠. 이건 빅파마 때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근데 금리를 이번에 좀 멈출 줄 알았더니 또 올린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순수 바이오텍 같은 또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료기기가 방어주 성격으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IHI라는 ETF가 지금까지 장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위기에 강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IHI 같은 ETF가 좀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아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기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의료기기는 의료진과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해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의료 인력과 연관이 강한데 그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술이 쌓이는 거죠. 이 바로바로 더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팍팍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개별 기업 하는 것보다 ETF 가는 거 어떠냐. 굉장히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팡을 말씀드린 거는 원래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의료 인력이라는 매크로 이벤트가 의료 기기에도 있었다. 근데 이제 초기에 또 하반기 때 의료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3, 4분기가 사실 의료 시장에서는 의료기가 가장 그 뭐랄까 성수기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실적이 많이 붙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력 부족은 해소된다고 보면은 다시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업들도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ETF를 투자하는 거는 이 의료기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료기기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투자 검토해 볼 만한 ETF 선택지가 뭐 두세 개 언급해 아니요, 주신다면 IH밖에 없습니다. 올리원. 네, IH. 그러니까 헬스케어에서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이오 뭐 의료기기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료기기 비중이 높은 ETF는 사실 IH밖에 없어요. 네. 오히려 선택지는 단순하죠. 네. 그렇군요. 뻔합니다. 네. IHI. 부사님께서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네. 포인트 근데 잘- 이제 제가 보니까 저같이 모르면 IHI인데 조금 공부하면 쇼크웨이브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의료 수가도 도움되고 또 정책이 바뀌면 되게 좋아 보이고 실제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헬스케어 전체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좋은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쇼크웨이브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네. 쇼크하네요. 네. 저도 너무 매력적인 기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요점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정리를 해야죠. 네. 제가 뭐 주저주저를 많이 떠들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정리하시면 좋을 내용들 이제 간단하게 6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우리 이제 신장 투석, 그러니까 신장 결석에 그 사용되는 쇠석술이라는 기술을 혈관 쪽으로 피보팅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강점은 이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게 낯설지 않다는 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호적인,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품 다각화랑 지역 다각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회사 매출 비중이 미국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이랑 중국도 고령화 높은 지역은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이랑 중국은 좀 이렇게 그 상업화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접근 가능 시장은 이제 55억 달러, 7조 정도 되는데 침투율은 지금 9%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사실 절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20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유사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섹시한 매력적인 기업 소개 또 포인트 정리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하여간 잘 배웠고요. 다시 한번 쇼크웨이브 아까 심볼이 어떻게 되더라?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SWAV입니다. SW 네. 예. 쇼 웨이브.
쇼크웨이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업 소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좀 찾아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봤고요. 아까 전 좀 중요한 내용 정리해 주셨는데 전달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짧게 첨언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을 바라볼 때 크게 가치주와 성장주랑 이분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성장주의 속성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구간에 아무래도 할인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오고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은 캐시플로우가 좀 안정적이고 밸류가 부담 없다 보니까 보통 시장이 좀 힘들어지는 국면에 금리가 높을 때는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선호하라는 아이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헬스케어 업종으로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 헬스케어라고 하면 우리 건강에 관련된 업종인데 이 헬스케어 내에서 성장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신약 개발, 제약주들, 바이오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가치주 혹은 배당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이 의료기기 쪽입니다. 성장률은 바이오테크보다 좀 더디지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같은 헬스케어라고 하더라도 성장주가 강한 시장일 땐 헬스케어 내에서 제약주가 좀 강하고요. 만약에 요즘처럼 가치주나 배당주가 좀 주목받을 때는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쪽이 좀 더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해 주신 포인트도 헬스케어 내에서 좀 더 보수적인 영역, 좀 더 밸류에이션에 접근 가능한 이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 상대적인 성장이 좀 돋보인다면 사실 탑다운 관점에서 보든 바텀업 관점에서 보든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아이디어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오늘 처음 공부해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뭐 그 기업을 투자하든 안 하든 하나의 기업을 좀 깊게 이해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검토해보는 건 분명히 투자자에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광고 보고 와서요. 부사장과 함께 오늘 개장 시황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